자, 토일 첫 번째 단원 지수 파트입니다. 자, 여기 지수 파트에서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여기 지수 파트에서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지수 범위의, 그러니까 메인 테마는 이거예요. 지수 범위의 확장. 이거요. 그러니까 종전의 지수라고 하면은 범위가, 뭐 미수 지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수의 범위가 어떤 범위에 있었냐면, 지수 범위는 뭐 자연수 범주 내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수의 범위를 어디로 확장을 시키냐면 유리수 범위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뭐 x의 제곱 이런 것만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x의 2분의 1 제곱 뭐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 범주 내에 있을 때 그것을 연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것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곱근. 자, 제곱근 하면 무엇무엇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무엇의 제곱근, 무엇무엇 이렇게 되어지는 친구가 있을 거야. 무엇무엇의 제곱근, 무엇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되겠죠. A의 제곱근 X 뭐 이런 표현이에요. A의 제곱근 X 이런 표현. 그래서 무엇 무엇의 제곱근 누구 아니면 그냥 무엇 무엇의 제곱근이 뭐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의 제곱근 중 실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 중 실수 뭐 실수가 뭐냐 이제 이런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 이런 표현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의 제곱근 똑같아. X. 근데 이 와중에 누구 X냐면 실수 X. 오케이. 근데 얘가 무슨 수인 것? 실수인 것. 그런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돼. 자,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X 제곱은 A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때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곱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a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결국 형태적으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됐으니까 얘는 x 더하기 루트 a의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이때의 x는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즉 a의 제곱근은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x가 얘네니까 a의 제곱근은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의 세제곱은 8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은 8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어지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a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어집니다. 1로 하자 1 그죠? 1. 자, 세제곱이 1이야. 그러면은 x세제곱은 1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때의 x의 값은 1과 그리고 이때의 x의 값은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의 근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라마이나 루트 3i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요 방정식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근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 오케이. 얘의 근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얘는 얘의 근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한 거고요. 요 3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 근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더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의 제곱근 중 실수, 즉 그것 중에서 실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허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 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얘가 좀 적절치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이때의 x는 i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럼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가 a의 제곱근입니다. 얘네가.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죠. 얘네의 정체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마이너스 1의 제곱근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수만 나와 있죠. 얘는 a의 제곱근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2개가 있는 모습이죠. 여전히. 그죠? a가 뭐 양수란 전제하에.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서 요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뭐 실수인 게 있고 그 중에서 실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곱해서 얻을 수 있는 x를 제곱해서 a를 얻을 수 있는 그런 x를 구하는 작업을 지금 했던 거고요. 그걸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얘가 이건 그래 됐다 이거야.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x를 세제곱해서 a, 무언가를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그지? 이런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죠? 맞죠? 근데 예전에 보면요. 제곱해서 1 되는 거 있죠. 제곱해서 4 되는 거 있죠. 제곱해서 3 되는 게 없죠. 그죠? 제곱해서 2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만든 거지, 중3 때. 루트란 걸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얘를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됩니다라고 약속한 거야. 이 기호로 쓰기로. 이 기호는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라고 약속을 한 거야. 얘의 근이, 요 방정식의 근이 얘가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얘에 대한 표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도 분명히 우리가 표현을 해놔야 된다고. 그 수가 진짜 뭐 있는 수든 없는 수든 간에 표현은 어쨌든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럼 기호를 또 만들어야겠네. 그죠? 기호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고 봤더니 야, 이건 어쩌지?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요. 4제곱해서 16 나오는 건 있어. 2를 4제곱하면 16이 되죠. 4제곱해서 2 나오는 건 없어. 이거 어떡하지? 얘도 또 만들어야 되네. 잠깐 그렇게 만들다 보면 무한이네. 100제곱해서 2 나오는 수도 있을 텐데 그 수는 어떻게 만들지? 또 만들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제곱근이란 그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때마다 기호를 다 다르게 만들면 기호를 무제한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럼 끝도 안 나고 정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이들의 이제 해결 전략은 이건 거지.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이게 루트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 루트는 뿌리라는 거거든? 즉 근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 기호로 대동단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시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대동단결하자. 그런데 얘가 좀 세제곱근이라면 여기에 조그맣게 3을 이렇게 쓰고 4제곱근이면 여기다가 4를 쓰고 100제곱근이면 이렇게 100이라고 쓰고 얘는 하도 많이 쓰는 거니까 여기다 2를 써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자. 그래서 원래 2가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2가 있는 건데 우리 생략하기로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기를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n제곱근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에 따르면 n제곱근도 이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n제곱근도. n제곱해서 그게 나오는 것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뭘 n제곱하면 개가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돼. 그러면 x의 n제곱이 a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x는 n제곱근 a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n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2면 제곱근 3이면 세제곱근 4면 4제곱근 이런 식으로 불러주기로 합니다. 제곱근은 2차 방정식이었고요. 세제곱근은 3차 방정식의 한근이 되겠죠. x를 세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것은 그러한 x는 세제곱근 a다라고 쓸 수 있는 즉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의 근을 쓴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x의 4제곱근 이렇게 되면 a의 4제곱근은 x는 4제곱근 a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누구의 제곱근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n제곱근과 누구누구의 n제곱근 중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곱근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들을 이제 정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누구누구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누구누구의 제곱근 중 n제곱근 중 실수라는 말은 표현 자체가 엄밀히 다름을 우리는 꼭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얘는 몇 차 방정식이냐면 n차 방정식입니다. n차 방정식이죠. 그럼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당연히 몇 개겠습니까? n개의 근을 갖겠죠. n개의 근. 그러면 무엇 무엇의 n제곱근 이렇게 되면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n개의 근이 되니까 제곱근이 몇 개가 나와야 합니까? n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n개가 됩니다. 제곱근의 개수는 n개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는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는 몇 개? n개. 오케이. 다시 세제곱해서 8 나오는 수는 몇 개? 3개. 4제곱해서 16 나오는 수는 몇 개? 4개. 오케이. 100제곱해서 1 나오는 수는 몇 개? 100개. 당연한 겁니다. 그럼 뭐 하나의 실수, 한두 개의 실수가 있고 나머지 싹 다 허수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지. n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제곱근의 개수가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 얘의 아까 자 여기서 얘의 제곱근은 몇 개? 1의 세제곱근은 몇 개? 3개. 1의 세제곱근은 3개입니다. 근데 아까 이거 근 구해봤듯이 그리고 근을 구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외워놨듯이 이렇게 하나의 실수와 2개의 허수를 갖고 있을 뿐. 즉 그러면 세제곱근의 자 1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 1개. 1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 1개. 1의 제곱근은 몇 개? 3개. 1의 세제곱근은 몇 개? 3개. 오케이? 1의 세제곱근은 3개예요. 1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가 몇 개인 거야?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완벽한 명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수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수가 어떤 수가 됐던 상관없이요. 어떤 수의 n 제곱근은 몇 개가 존재한다? 무조건 항상 n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가 됐던 거죠? n차 뭐기 때문에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의 n제곱근은 항상 몇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n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n제곱근은 항상 n개가 존재합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이, 위에까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수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과 근이라는 표현과 어떤 수의 n제곱근 중 실수라는 표현은 서로 어떻습니까?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표현은 분명히 어떤 표현이다? 완벽하게 다른 표현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거냐면 여기다 맞출 거예요. 뭐뭐의 n제곱근 중 실수라는 표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며 결국은 어차피 얘는 어떤 수가 됐던 몇 제곱근이든 상관없이 그냥 근개수가 항상 몇 개니까 n개가 나오니까 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n제곱근이라는 것은 n차 방정식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수의 n제곱근 중 실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분명히 뭐가 됐냐면 왜 이러지? 자, n제곱근 실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얘 표현을 한번 읽어볼게요.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을 의미하죠. 그리고 어떤 수의 n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이니까 이걸 그대로 써보면 얘가 어떻게 써지게 되냐면 x의 n제곱이 어떤 수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어떤 수를 지금부터는 a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수가 뭐가 되냐면 a가 되겠죠. 이 중에서 실수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문제를 위해서 풀어봤듯이 이 친구 풀어봤듯이 1의 세제곱근은 3개이지만 1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였다? 하나였다. 얘의 뭐를 구해본 결과? 근을 구해봤다는 얘기지. 즉 실근이 몇이고 1이고 요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였던 거죠. 맞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n제곱근 중 무슨 수? 실수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붙겠죠. 이 실수라는 표현은 어떤 해석을 갖게 되냐면 n차 방정식의 무슨 근? 실근을 의미한다는 얘기지. n차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n차 방정식 실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방정식의 실근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랑 똑같습니까? 방정식의 실근이란 건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교점의 x좌표에 관련된 얘기다. 이게 그지? 이 얘기지. 됐습니까? 방정식의 실근 하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래프 관점에서의 그죠? 자, 그래프적 관점에서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무슨 그래프인데 이거잖아? 다시. 자, 방정식의 실근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방정식이냐면 뭐 되어지? 연립된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퓨어한 상태의 방정식은 없다고. 모든 건 다 뭐 되어 있는 상태냐면 연립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지. 그래프적 관점에서. 그죠? 자, 그럼 뭐가 연립되었냐면 xn승이 누가 되는 a가 되는 이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n승이 a가 되었다면 분명히 이 친구는 누가 연립이 되었냐?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와
y는 a. 이 둘의 교점이 궁금하면 이 둘의 교점이 궁금했을 때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놓고 얘의 뭐를 구하게 되면 근을 구하게 되면 즉 그 근 중에서 무슨 근? 실근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얘네 둘의 교점에 무슨 좌표가 된다? x좌표가 된다라는 것이 방정식과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실근과 그래프적인 관점에서의 교점의 x좌표와 하는. 됐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와의 실근을 구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실근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의 n승이라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x가 n이 무슨 수일 수 있냐면 짝수일 수도 있고 n이 무슨 수일 수도 있다? 홀수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함수 표현과 기함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우함수. 무슨 함수죠? y축 대칭함수죠. 무슨 함수죠?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함수입니다. 자, 이때 우함수는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fx 이퀄 f의 마이너스 x랑 어때지는 둘이 똑같아지는 게 우함수. 기함수는 fx와 f-x의 부호가 어때지는 값은 똑같지만 부호가 어때지는 달라지는 게 무슨 함수? 기함수. 요게 우함수와 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었죠. 그럼 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그래프에다가 x를 대입한 것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서로 어떻기 위해서는 같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그래프에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선 이런 식이어야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y축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함수여야지만 내가 x를 대입한 값과 뭘 대입한 값,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 서로 어때질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fx에 x 대입하면 fx죠. fx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f 마이너스 x죠. 그 값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함수라는 건 이렇게 y축 대칭함수가 되어집니다. y축 대칭함수. 자, 그러면 x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fx가 만약에 x제곱입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도 누구입니까? x제곱이죠. fx나 f-x나 둘이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러면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 식의 개형이 되는 거죠. fx가 x 4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얘는 x의 몇 제곱이 되지? 4제곱이 똑같죠, 지금. fx나 f-x는 서로 어때요?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fx가 x 3제곱이에요. 얘는 f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의 몇 제곱이 되죠? 3제곱이 되어지죠.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자, fx에다가 fx가 x 5승이에요. 그럼 f의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몇 승이 되죠? 5승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서로 부호가 어떤 거야? 반대인 거지. 그럼 이런 거면 얘네들 뭐라고 한다? 기함수.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함수를 얘네 위쪽에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 우함수. 이쪽에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건데. 그치? 이 우함수의 특징은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짝수 차수여야 하고 기함수는 당연히 무슨 차수여야 된다? 홀수 차수여야 한다는 얘기지. 즉 그러면 홀수 차수 그림의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x세제곱이라는 함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홀수 차수의 대표적인 개형은 어떤 식의 개형을 갖게 되냐면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홀수 차수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을 얘기해요. 기본형.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진 함수예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가 홀수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즉 여기서 n이 홀수다 라고 하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기함수가 되고 n이 짝수다 하면 무슨 함수가 될 것이다? 우함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n이 짝수 차수일 때 짝수일 때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머릿속에 여기가 홀수일 때의 그림은 이 그림이 뭐여야 된다? 떠올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A의 n제곱 근 중 누구에 대한 얘기였냐면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때의 내용은 xn승은 a라고 놨을 때 이 방정식에 뭐를 구하는 것으로써, 실근을 구하는 것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구별해서 그것의 상태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는 분명히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본 다음에 안 달라지면 어쩔 수 없고, 달라지면 뭐 발견한 것으로서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 상황 두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 내용은 x의 n승 그래프와 y는 x의 n승과 y는 a와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얘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는 y는 x의 n승과 y는 a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던 거니까 여기서 x n승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그때 a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얘가 어디든 지나가겠죠. 그러면 a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요 a가 포지션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란 얘기인 거야.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몇 개가 존재하냐면 2개의 교점이 존재하고, a가 0이라면 1개의 교점이 존재하고, a가 음수라면 교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입니다. 즉 a가 양수일 때는 실근 개수가 2개고요. 얘가 몇 차든 상관없어요. 4제곱근이든 6제곱근이든. 오케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라면 몇 개의 교점? 2개의 교점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a가 0이라면 교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때 a가 무슨 수라면 음수라면 교점은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짝수 제곱근의 개형입니다. 여기까지가 됐니? 짝수 제곱근. 자, 홀수 제곱근은 아마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요 xn승 홀수 차수의 함수가 되겠고요. 이때 a가 지나가겠죠. 그럼 a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해볼게요. a가 양수일 때입니다. a가 0일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얘네들은 매번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 1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 이 교점에서, 그럼 얘는 맨날 하나네, 교점이. 그죠? 양수든 음수든 뭐든 간에 n이 모일 때, 홀수일 때는, n이 모일 때는, 짝수일 때는 다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양수 0 음수잖아. 0은 뺄게요. 얘 양수 음수잖아. 그지? 짝수 홀수잖아. 그지? 맞습니까? 양수 음수고 짝수 홀수지. 내가 짝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 짝수 제곱근 얘기하면 얘 봐야 되는 거지. 홀수 제곱근 하면 얘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양수 음수는 위아래로 니네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이다? 2개가 발생한다.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없다. 그죠? 0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0으로 몇 개이다? 1개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지금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는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이다? 하나이다. 맞습니까? 무조건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죠. 그럼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가 존재하게 돼 있다? 역시나 하나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니? 그럼 0의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얘는 제곱근 중 실수가 무조건 뭐만 나오는 한 개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죠? 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중에서 실수를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저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저 그림을 떠올리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없는 걸 가지고 뭐하러 얘기해. 그리고 0으로서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할 거는 사실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해 봐야 되겠지. 있는 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때의 너님의 x좌표가 뭐냐면 n제곱근 a고 그때의 너님의 x좌표가 마이너스 n제곱근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우리는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가 뭐가 되고 n제곱근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근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여담인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n제곱근을 쓸 때 n제곱근 n의 포지션이 좀 그래요. 선생님이 항상 쓸 때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요. 이렇게 나름 조그맣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원래가 이렇게 생겼거든. 한 이쯤? 뭐 이렇게 쓰는 건가? 원래 이래요.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이 병신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좀 많이 떨어질걸요, 원래? 원래대로 하면? 한 이 정도? 아까처럼 좀 이렇게 쓰는 거 좀 에바고. 원래는 한, 여기 꼭지점에 쓰는 걸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좀 등신 같아갖고, 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선생은 제곱근도 잘 못 쓰나 봐,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 원래 기호 족같으니까. 여기서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실수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얘는 여기 구별이 명확하게 되니까 재미가 있어. 근데 얘는 재미없어. 그렇지? 맨날 하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선 구태여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굳이 얘기하는 거. 양수에 그래도 좀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그럼 얘기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양수의 홀수제곱근 중 실수는 양수 하나 맞습니까? 그죠? 음수의 홀수제곱근 중 실수는 무슨 하나? 음수 한 개가 있는 거지. 그치? 양수는 교점이 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잖아 얘는. 그지? 음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구별 정도는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얘기가 결국은 뭘 하기 위함이냐면 이런 거 하기 위함이에요. 5의 2021 제곱근은 2021개이다. 다음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마이너스 5의 2020 제곱근은 제곱근 중 실수는 2개이다. 자, 다음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3의 2017 제곱근 중 실수는 1개이다. 또는 마이너스 6의 64 제곱근 중 실수는 0개이다. 다음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또는 마이너스 7의 2021 제곱근 중 실수는 2개이다. 또는 마이너스 8의 14 제곱근 중 제곱근은 2개이다. 다음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치? 그럼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하냐면 해석이 되셔야 된다고. 저거를 5의 2021 제곱근이라고 읽으면 죽는 게 빠르다고. 알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빨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2021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얘는 중실수라는 말이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 그럼 얘는 그냥 참 맞아, 안 맞아? 맞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중실수가 없으니까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지? 2021차 방정식의
그는 2021개이다.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그죠? 엄청 참이죠. 완전 참이죠. 완전 그냥 막 참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야? 참인 거야. 오케이? 자, 마이너스 5의 2019년 실수를 물어봤지. 중실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읽어야지. 음수의 짝수 제곱 근 중 실수는 2개이다. 그럼 얘는 참이냐 거짓이냐? 아까 그 그림 떠올라야 돼. 음수의 짝수 제곱근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알겠어?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그림을 외우란 얘기 알겠어? 그림과 판단하는 원리를 외우란 얘기 아시겠어? 이거 백날 외워도 까먹는다니까. 존나 헷갈린다니까 이거. 결국은 자 다시 음수의 짝수 제곱근 하면 여기 이 그림이야. 다시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2개냐? 그럼 이렇게 떠올라야 돼. 자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머리 기네. 여기 있어요. 자, 이 민준이야.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민준이 대가리 속에 이게 나와야 돼. 짝수제곱근, 짝수제곱근. 그림 이거 소환, 음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머릿속에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이다? 2개이다. 이러면 뭐라고? 거짓. 그렇지. 맞아? 얘는 거짓.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 이렇게 읽으면 헷갈린다니까. 양수의 홀수 제곱 근 중 실수는 몇 개이다? 1개이다. 자, 그럼 얘는 참이냐 이제 이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여기 민준이가 어떻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홀수 제곱근 오케이. 홀수 제곱근 소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돼 있고 자 여기서 양수 이렇게 지나가. 하나 맞아. 오케이 하나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마이너스 6의 64제곱근 중 실수는 이게 아니라 음수의 무슨 제곱근? 짝수 제곱근 중 실수는 0개이다. 그렇지 참이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음수의 무슨 제곱근이야?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는 음수의 홀수 제곱 무조건 하나야 하나 그치? 1개이다. 그럼 2개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8의 14제곱근은 2개이다. 이랬으니까 14차 방정식의 근이 2개이다. 쌉소리지. 거짓 14개여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 아시겠어? 그림과 함께 하지 못하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그죠?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예. 뭔가 잘 그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민준이 머리 자르면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머릿속에 이제 이게 떠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참거짓을 판단하는 첫 번째 문항에서의 뭐를 판단하는 참거짓을 판단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제곱근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물론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근데 뭐 또 딱히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 제곱근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n제곱근의 성질이나. 자, 첫 번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n제곱근 ab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제곱근에 m제곱근 a 이렇게 써 있으면 nm제곱근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되어지면 얘는 n제곱근 b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np제곱근 a는 뭐라니? np제곱근 a의
mp-제곱근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뭐 제곱근이 같으면 저렇게 합쳤을 수 있고요. 좀 특이해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가 좀 우리한테 표현 자체가 뭐 할 수도 있냐면 낯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여기는 대전제가 필요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x의 n제곱이 a라고 했을 때 그때의 x를 n제곱근 a라고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그죠? 이때의 x를 n제곱근 a라고 하기로 한 거는 우리의 하나의 약속이었어. 왜? 새롭게 기호를 만들어준 거잖아.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약속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을 벌였던 거고, 근데 우리가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상식적인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하나의 상식의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해볼 수 있어요. x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x n제곱에 그리고 우변 a에다가 각각 n분의 1제곱, n분의 1제곱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얘가 x는 a의 n분의 1승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도 참이어야 하고 약속에 의하면 얘도 참이어야 하니까 얘네 둘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x의 n제곱이 a의 m제곱이라면 약속에 의하면 x는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 과정을 조금 더 바꾸게 되면 얘는 x의 n제곱은 a의 m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면 x는 a의 n분의 m제곱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곱해지니까 지수끼리.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둘이 어떻다? 또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됐니? 그렇죠? 그래서 성질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런 합의가 이제 있었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게 증명이 가능해질 겁니다. 물론 뭐 첫 번째 거는 사실상은 증명한다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제곱근이면은 뭐 당연히 응당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얘를 갖다가 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지. 만약에 n 제곱근 m 제곱근 a입니다. 얘를 x라고 내가 잡았어. 이런다면 내가 얘를 갖다 쓸 때 양변에 n제곱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n제곱근은 n제곱을 하면 사라지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양변에 n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x의 n승은 m제곱근 누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겠지. 다시 양변에 m제곱을 하게 되면 x의 nm제곱은 누가 되는 거냐면 a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a의 몇 제곱근? nm제곱근이 x인 거지. 그러니까 x는 nm제곱근, a의 nm제곱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되세요? 그죠? 네. 아니면 요 밑에 성질처럼 얘는 결국 얘이다. 얘는 결국 얘다라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유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n제곱근 거꾸로죠. a의 m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1이니까. 그래서 얘가 누구인 거야? x. 그럼 얘는 다시 a의 nm분의 1이 x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m에 a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맞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씀 되시니? 그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나갈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의 증명 과정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증명 과정이 다 존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똑같겠죠. 그죠? np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np제곱근의 a의 np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a의 np분의 np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요 p랑 p가 약분이 가능해지겠지. 얘는 a의 n분의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어지겠지.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증명 과정을 가져오면 np제곱근 a의 np제곱을 내가 x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겠죠. 양변에 np제곱을 하게 되면 a의 np는 x의 np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양변에 np분의 1승을 하게 되면 np분의 1승을 하게 되면 a는 x의 np분의 np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p가 약분이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a는 x의 n분의 n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요. 그럼 양변에 다시 뭐 해줄 수 있어요? n분의 m승을 해줄 수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지, 그지? 됐니?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양변에 np제곱을 했고 a의 np제곱. 아니 됐다. 이렇게 되면 양변에 n분의 m승을 해주게 되면 왜 이걸 x에 대해 정리한 거지 나는? a에 대해 정리한 거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아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내버려두세요.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만 그죠?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위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면 세제곱근의 세제곱근의 4제곱근의 세제곱근의 a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12제곱근의 뭐가 되어지고 a가 되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제곱근의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a의 4분의 몇 승이 되어진다? 3승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그죠? 여기서 4제곱근의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얘랑 약분이 가능해서 이렇게 남은 상태인 거죠. 약분이 뭐하다? 가능해진다. 따라서 얘는 제곱근의 a가 된다. 즉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맞아? 맞아? 맞죠? 됐습니까? 12제곱근의 a의 세제곱이라면 약분이 돼서 얘가 4제곱근의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 반드시 복습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a의 n분의 1승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n제곱근 우리가 a라고 얘기했던 거 맞니? 지금까지 내용이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5제곱근 a의 세제곱은 a의 5분의 몇 승이 되어지고 3승이 되어지고 a의 7분의 3승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얘는 7제곱근 a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지수 법칙의 이제 지수의 확장 범위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 이렇게 하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하면 a의 n-m승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수의 차야 미치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 해준다? 빼준다라는 내용이었던 거겠지.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내가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하면 당연히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을 하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지. 모든 건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몇이 되니까? 1이 되니까. 근데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몇 제곱이 된다? 0제곱. 근데 얘가 몇인 것도 사실이야? 1인 것도 사실이지?
그럼 A의 0제곱은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제곱이라는 건 거듭하여 곱하는 횟수죠. A의 4제곱은 A를 4번 거듭하여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의 0승이면은 A를 0번 거듭해서 곱했는데 0번 거듭해서 곱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즉 이건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지수 법칙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네들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의 0제곱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반대로 A의 4제곱에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잼민이 때의 기억을 살려보면 A의 제곱 곱하기 A의 4제곱분의 1이 되어져서 약분이 가능해지고 A 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지수법칙에 따르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2 빼기 4가 되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라면 얘네들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즉 A의 마이너스 2승은 A의 제곱분의 얼마가 되어진다? 1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얘와 더불어 아주 큰 성질이 되어지겠죠. A의 마이너스 n분의 몇 승, 마이너스 몇 승은 n승은 A의 n승분의 얼마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이너스 지수가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A의 n승의 역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읽어져요. A n제곱의 역수. A n제곱의 역수는 A n제곱분의 1이죠. 그렇게 읽어주셔야만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 수업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이 시간이 끝난 이후로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저런 지수에 대한 얘기예요. 2분의 3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면 얘가 27분의 8이라고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이 단원 이유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처음에 잘 안 읽히니까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린 거잖아. 2분의 3의 세제곱의 역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27분의 몇이 되는 거야? 8이 되어지는 거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A의 마이너스 5분의 3승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5제곱근 A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지지가 못하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여차 저차 저차 여차 저차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그냥 성질이고 단지 그냥 숫자 바꾸는 거 단지 그냥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건 문제풀이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기까지 결국 해낼 수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어요는 의미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나오지가 못하면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 주셔야 되고 실제로 1제곱근의 A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A의 7분의 4의 마이너스 승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자, 기본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 내수의 대소를 비교해라.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 대소 비교해라 그러면은 하나만 떠올리셔야 돼요. 형태가 같아야지만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야. 7분의 3하고 11분의 10하고 11분의 9는 대소 비교가 된다고. 다시 12분의 11하고 11분의 12분의 10하고는 대소 비교가 된다고. 그죠? 얘가 커요. 12분의 11하고 11분의 11하고는 당연히 대소 비교가 12분의 10하고 11분의 10하고는 당연히 대소 비교가 된다고. 얘가 커요. 그죠? 분자가 같으니까 분모끼리 비교했고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비교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12분의 11, 11분의 10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고민을 하게 되더란 얘기지. 왜냐하면 어느 것도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이 뭐야? 통분인 거지. 통분을 왜 하는 거야? 어느 것 하나는 같아야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통분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신과 들등신이 있겠죠. 그죠? 물론 12 곱하기 11이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보시면은 거의 뭐 곱셈조차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1이 132인지 모르고 그럼 또 여기다 11을 곱해야 되고 여기다 11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는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꼭 등신들이 어떻게 해요? 132는 꾸역꾸역 하죠. 막 헷갈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 얘가 크구나 이러죠. 근데 좀 물론 들등신들은 여기서 그렇게 안 하죠. 얘를 어떻게 해줘요? 110분의 120, 110분의 121 이렇게 해서 그러네 얘가 크네 이렇게 하지. 그지? 분자를 통분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지? 아니 왜 통분만 하라고 그러면 분모만 하죠? 왜 통분하라고 그러면 분모만 하는 거야 통분을?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통분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지. 통분의 목적이 뭐니? 어느 것 하나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게 통분이라고. 그치? 통분이란 말 앞에는 분모의 통분이란 말과 분자의 통분이라는 말이 두 개가 붙을 수가 있다고. 유리화도 분모의 유리화라는 말이 붙는 거고. 그럼 분자의 유리화도 있어 없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분자의 유리화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오케이? 분모의 실수화라는 말이 있다면 분자의 실수화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그럼 통분도 분모의 통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럼 분자의 통분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지? 맞아?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같게 만들어줘야 즉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느 것 하나를 같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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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 맞니? 그죠? 싹 다 몇 제곱근으로? 12제곱근으로 만들어줬죠. 그럼 2의 6승이면 얼마가 돼요? 64. 얘는 얼마가 돼? 81. 얘는 몇이 돼? 125. 얘는 얼마가 돼? 36.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되겠지.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1, 2, 3, 4. 요 순서가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실 간단히 하래요. 자, 간단히 하면 제곱근 분리해주면서 적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곱근 A분의 6제곱근 A 곱하기 6제곱근 A분의 12제곱근 A가 되어집니다. 약분 해주시면 정말 간단히 되었네요. 자,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6제곱근 A분의 8제곱근 A 곱하기 12제곱근 A분의 3제곱근 A가 되어지겠고요. 여기서 8제곱근 A분의 12제곱근 A가 되어집니다. 그럼 12제곱근 A, 12제곱근 A 소거되고 얘랑 소거가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약분하지 마시고 성질에도 없는 약분하지 맙시다. 여기서 이상한 성질에도 없는 약분을 하고 막 그러시면 당연히 곤란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6제곱근의 누구분의 A분의 세제곱근 A입니다. 이거 약분할 수 있다라고 어떤 거에서도 우린 그런 성질을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춰줘야겠죠? 3을 몇으로? 6으로, 2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6제곱근 A분의 A제곱이 되는 거 맞니? 그럼 약분 가능하지? 그러니까 6제곱근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자, 1-3번 다음을 간단히 알아. 자,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그냥 이거 뭐 지수법칙에 의해서 전개되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얘가 9분의 4입니다. 9분의 4는 3분의 2의 뭐가 되죠?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의 제곱의 제니까 마이너스 3분의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고 거기에 몇 분의 몇 승이니까 4분의 9승이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3분의 2에 지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승이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8분의 몇이 되어진다? 27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주의해야 될 거는 2번입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자, 마이너스 3의 4제곱입니다. 4분의 3승이 잡혀 있어요. 지수법칙에 의하면 마이너스 3의 몇 승이 되어지죠? 세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27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구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니지. 마이너스 3의 4제곱에 4분의 3승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81이잖아. 81에 4분의 3승이잖아. 그럼 81은 3의 4제곱이잖아. 그거에 3의 4분의 3승이니까 얘는 3의 3승이 되지. 27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맞죠? 얼핏 보면 둘 다 맞죠? 그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친구 말이 맞죠?
그죠?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을 뭐라고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쌤이 중학교 때 엄청 강조를 했는데 지수법칙은 밑이 음수일 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얘네끼리 곱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답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수법칙은 언제 쓸 수가 없다? 밑이 모일 때는 음수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수법칙은 밑수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불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건 밑에 거의 풀이가 맞습니다. 지나가는 친구가 저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른 것도 연습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입니다. 참고 또는 뭐 상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A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의 모습,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눈가리가 잘못된 건지 전혀 다르거든, 이거랑 이거랑. 그지? 근데 자꾸 이거랑 똑같은 줄 알아요. 전혀 어떤 내용이다, 얘네들은? 다른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여기가 n제곱근, m제곱근, l제곱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풀어보면 얘를 바꿔 쓸 수 있죠.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의 m제곱근의 a의 l제곱근 a의 뭐가 되어지냐면 n분의 몇 승? 1승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바꿔 쓸 수 있죠. a 곱하기 요 부분을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되어지냐면 a의 l제곱근의 a의 몇 분의 몇 승? n분의 1승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얘가 n분의 1이 되어지겠죠. 자, 그럼 다시 a 곱하기 a의 l분의 몇 승? 1승의 n분의 1승의 다시 몇 분의 몇 승? n분의 1승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지수법칙으로 전개해 주시면 여기 있는 n분의 1은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몇 분의 몇이 되죠? n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는 m이 붙겠죠, 이렇게. 그 다음 n분의 1이 그럼 여기서 이제 괄호 풀려요. 이제 요 n분의 1이 전개되면서 얘는 몇 분의 몇이 되고 n분의 1, nm분의 1, nlm분의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전개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자, 밑수가 똑같고 곱해져 있을 땐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분의 1 더하기 nm분의 1 nm분의 1 더하기 nml nml 분의 얼마? 1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지겠죠. 즉 얘는 풀어주면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얘도 중간 과정에 생기면 안 돼. 이거 오래 걸려요. 심지어 니네 계산하라고 그러면 또 등신같이 이상한 짓 해놔요. 그러니까 아예 외우는 게 나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제곱근 A의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A다. 얘를 계산하라 하잖아. 그럼 A의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24분의 1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됐니? 오케이 됨.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서 저런 부분과는 분명히 계산이 다르게 이루어짐을 꼭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4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겠죠. 그죠? 예? 이런 게 지금 저런 형태인 거지.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잘 해주시고요. 자, 기본 문제 1-4번이 되겠는데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개해야 되겠지?
뭐 합차가 될 테고 연결해 주시면 지수끼리 더해줘야죠. a의 2분의 1 마이너스 b의 2분의 1이 되어질 거야. 전개하면 얘랑 얘랑 다시 곱해야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a의 3분의 1 빼기 b의 3분의 1 분의 a 마이너스 b죠. 그럼 얘는 약분이 가능해지겠지. 또는 얘를 갖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a의 3분의 1 빼기 b의 3분의 1에 a의 3분의 2승 더하기 ab의 3분의 2승. 자, a의 3분의 1승에 b의 3분의 1승이죠. 그래서 a의 3분의 1승에 b의 3분의 1승 더하기 b의 3분의 몇 승? 2승이 되어지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게 되면 누가 된다? 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죠? 기본 문제 1-5번인데 그러니까 지수 범위가 확장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유리수의 지수가 이제 나와 있을 뿐 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했던 그 곱셈공식의 변형을 그대로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면 여전히 우리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x의 2분의 1승을 내가 라지 a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a 더하기 a분의 1이 몇인 거야? 4인 거지. 그럼 x는 여기서 말하는 x 플러스 누구는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은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몇이 되어지고 2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얘가 4니까 16 빼기 2니까 몇이 되어진다? 14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 1-6번입니다. 자, 요거는 기호가 엑스포넨셜이라는 기호예요. 뭐 E라고도 읽어요. E 이렇게 그러니까 E 이렇게 E 이렇게 읽어요. 오케이? 얘는 그러니까 2니까 그지? 얘는 2 이거고 그지? 얘는 E 이렇게 읽어줘요. 그래서 보통 E라고도 읽고 아니면 엑스포넨셜이라고도 읽어요. 근데 너희들은 돌고래가 될 예정이잖아. 그지? 침팬지 이런 거 그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문과 수학은 침팬지를 앉혀놔도 니네만큼 한다고. 다시 니네는 이제 침팬지가 될 예정에 침팬지보다 못하죠. 침팬지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저번에 침팬지한테 무릎도 꿇었는데. 그래서 침팬지랑 돌고래 사진 띄워놓고 제가 무릎 꿇은 적도 있어요. 니네 앞에서 이렇게 애들 앞에서. 애들 비교해서 미안하다고. 침팬지만도 못하는데 사실은 침팬지 알려주면 침팬지 다 할 거야 무조건. 근데 여기에서 니네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과생들만 이거를 엑스포넨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부를 자격이 없는 이제 침팬지와 돌고래. 그래서 근데도 선생님이 굳이 엑스포넨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니네가 이때 아니면 언제 불러보겠니 얘를, 그치? 네. 자, 여기 보면 이런 멋있는 자연 로그를 불러볼 일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엑스포넨셜에 대해서 자, 엑스포넨셜의 2x승을 3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넨셜의 x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x분의 1 분의 1의 엑스포넨셜의 x승 마이너스 엑스포넨셜의 x 분의 1승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엑스포넨셜의 x 곱하고 엑스포넨셜의 x를 곱해줘야 되겠죠. 엑스포넨셜의 2x 플러스 얼마? 1이 되어지겠고 엑스포넨셜의 2x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진다? 1이 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3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해준 거야? 전개하고 해준 거예요. 자, 엑스포넨셜의 x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x분의 1 분의 엑스포넨셜의 3x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3x 분의 얼마? 1이 되어지는 거고 얘는 엑스포넨셜의 3x 엑스포넨셜의 3x를 곱하게 되면 엑스포넨셜의 4x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2x 분의 엑스포넨셜의 6x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1이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엑스포넨셜의 2x가 몇이니까 3이니까 얘는 9가 되겠고 얘는 27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9 더하기 3분의 27 더하기 얼마? 1이 되어지니까 12분의 28이 되어져서 약분하면 대충 어떤 값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자, x가 6제곱근입니다. 근데 얘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a제곱 더하기 a세제곱 더하기 a4제곱은 우리가 a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은 얘가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이 되는 거 맞니? 맞죠? 자, 공통인 것 중에 가장 어떤 걸로 묶어야 돼요?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로 묶어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승 있으면 누구로 묶어야 되겠니? A의 마이너스 몇 승? 4승으로 묶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얼마가 되어지는 거야? 1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뭔 말할? 그죠? 네,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이상한 삽질하면 안 돼요. 가장 공통인 것 중에 가장 어떤 걸로 묶는다? 작은 걸로 묶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중에 여기 묶어낼 수 있죠? 자, 누구로 묶을 수 있어요? x의 마이너스 몇 승? 12승으로 묶을 수 있겠지. 그죠? 묶게 되면 이 자리는 1이 남을 거예요. 그죠?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서 x의 몇 승이 있어야 얘가 되겠니? 10승이 있어야 지수끼리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x의 10승까지 가겠죠? 분의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의 몇 승? 10승. 그러면 얘랑 약분 되니? 약분 되지. x의 마이너스 12승분의 얼마가 되어진다? 1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x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입니다.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불러 요새? x의 12승이라고 부르죠. 그럼 x가 몇이야? 6제곱근 2잖아. 6제곱근 2의 몇 승? 12승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2의 몇 분의 몇 승이야? 6분의 1승이지. 그럼 얘는 2의 제곱이 되니까 몇이 된다?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연습문제 1-8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에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야, 뭔 소린지 1도 모르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x 세제곱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를 세제곱을 구해볼 수 있겠지. 그럼 x를 세제곱하게 되면 2의 3분의 1승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몇 제곱이 되어지는 거야? 세제곱이 되어지는 거겠지. 그럼 이 세제곱을 해볼게. 2의 3분의 1승의 세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어지겠죠.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자, 이제 중간 과정이 나와야 돼. 3배의, 그죠? 2의 3분의 1승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맞니?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몇 분의 몇 승? 3분의 1승 플러스 3배의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뭐야?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 지수법칙으로 풀 수 있겠죠. 그럼 2의 몇 분의 몇 승이 되죠? 3분의 1승이 됩니다.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몇 승이 돼요? 1승이 되죠. 여기에 3이 곱해져 있고요. 3이 곱해져 있죠. 그럼 3 곱하기 2의 3분의 1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어지겠죠. 여기에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이렇게 붙을 겁니다. 맞습니까? 됐니? 그럼 여기에서 얘가 누구야? 그렇지, 얘가 x인 거죠. 맞니? 얘가 x예요. 따라서 지금 얘를 갖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얘는 몇 x가 되는 거야? 이게 3x가 되는 거죠. 뭔 말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갖다 다시 정리하면 x의 세제곱은 2분의 1이죠. 2를 더하면 2분의 5죠. 2분의 5 더하기 몇 x가 된다? 3x.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몇 x는 3x는 2분의 몇이 된다? 5가 된다. 양변 2 곱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몇 x는 6x는 몇이 된다? 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거 풀이 잘 곱씹으셔야 돼요. 이거 이대로 변형해서 풀다 보면은 얘가 한 번 더 뭐 식에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오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어요. 얘가 한 번 더 식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애들 삽질 겁나요 여기서. 이걸 막 여기다 대입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니네가 되는 대로 그 식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해도 안 될걸? 이거 세제곱해서 나온 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얘 대입하잖아? 절대 계산 안 돼요 이거. 지수가 저지랄이라. 뭔 말인지 알겠어? 절대 안 되니까 이상한 꿈을 꾸지 마시고 아 이게 풀다 보면은 형태 맞추다 보면 요런 식으로 애시당초에 나왔던 게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련된 문제가 다 그래요. 형태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복습 잘 해주시고요. 지수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